아, 저번 주에도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이번에 읽은 책은 조정래 작가님의 사람의 탈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어, 뭐랄까 이거 좀 많이 재밌었어요. 일단은 조정래 작가님은 뭐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허수아 비춤, 뭐 태백산맥 등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 좀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한 번도 이분의 책을 읽어본 적이 사실은 없었어요. 이게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좋은 작품을 많이 하셨다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직접 책을 구입을 해서 아직까지 읽어본 적은 없었고요. 근데 지금 이번에 한번 읽어보니까 뭐 태백산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꼭 읽어보라고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셨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저한테는 매력적이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래 작가님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으신지 음, 여실히 알 수 있었던 장편 소설이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책 읽는 것 못지않게 영화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사람의 탈 같은 작품은 제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글 쓰는 재주가 뭐 이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정말 내가 시나리오를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탈을 꼭 한번 시나리오를 써보고 싶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영화 같은 그런 전개였고요. 되게 큰 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작품에 더 매력을 느꼈냐면은 일단 어, 주제에 대해서 뭐랄까요, 이게 역사적 사실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쓰여진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실 그리고 문서 보관소에 있는 그런 자료를 갖고 그거를 재구성을 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기는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또 끝나는 그 7년 정도의 그 시간과 거의 일치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요. 어, 그리고 그 배경도 되게 흥미로운 게 우리 조선 그때 그 당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그 조선 반도에서 만주에서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 독일, 그리고 미국에서 다시 또 독일로 넘어온 엄청나게 방대한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어, 이거는 정말 정말 잘 그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분하고 그다음에 감독 영화적 상상력이 풍부한 감독 그리고 넷플릭스가 딱 만나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작품에 나오는 그 배경 자체가 굉장히 버라이어티 하거든요. 버라이어티하고 뭐 조선 반도 하여간 우리 한반도에서부터 이제 미국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쭉 유라시아 거쳐가지고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서 그 미국까지 이어지는 그런 스케일이기 때문에 와 이건 진짜 넷플릭스 정도만이 좀 이거를 담으면 담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도 사람의 탈? 조정래 작가님이 언제 사람의 탈이라고 하는 걸 쓰셨어?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어요. 왜냐면은 원래 예전 제목은 그 오 하느님이 어때요? 원래 작품 제목.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에 작가의 말을 보니까 이제 특정 종교와 관계된 얘기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빚는 경우가 좀 적잖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작가님께서 이 제목을 사람의 탈로 바꿨고 이 사람의 탈로 바꾼 제목을 정본으로 이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뀐 제목으로 이제 어, 나온 작품을 이제 읽은 거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저는 오 하느님보다는 이 책을 읽은 사람으로서 이제 사람의 탈이 좀 더 저한테는 좀 와닿는 제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뭐 제가 보통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사실 스토리텔링 그냥 그 네이버 책에 이제 올라온 그 줄거리를 제가 쭉 읽어드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여기 마지막에 작가의 말에 이제 쓰여진 그 문장들이 이 줄거리를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그 작가의 말이 이 소설을 관통하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작가의 말 제가 체크한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대신. 일찍이 이 세상 사람들은 자유, 평등, 평화를 인류의 공동선이라고 내걸었다. 얼마나 아름답고 인간적인 이상인가. 그 깃발은 20세기 인간들의 이성과 지성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실현될 가망이 아득한 영원한 환상인지도 모른다. 그 아름다운 깃발 아래서 사람들은 지난 100년 동안에 1억 명을 서로서로 사륙했던 것이다. 빅토르 위고는 되게 러시아 대문호 맞나요? 빅토르 위고가 그런 것 같은데 러시아 분이실까? 잠시만요. 한 번만 봐볼게요. 빅토르 위고는 모든 인간적인 것에 저항하라고 했다. 그와 똑같은 정신으로 전쟁을 찬양한 작가는 단 한 사람도 없다. 그쵸? 전쟁을 찬양한 작가는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21세기는 또 어떻게 될까? 이 지구상에는 20세기와 똑같이 소수의 강대국들과 다수의 약소국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작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 작품을 읽어보면요. 이 작품이 이제 그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 우리 주인공 이름이 이제 신길만? 신길만이었나? 강면수? 신길만이었던 것 같아요. 신길만. 이 작품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어,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이게 뭐 이렇게 징병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일제가 일본 제국이 징병을 한 게 아니죠. 거의 뭐 반 이상 강제적으로 이렇게 마을에서 데려갔잖아요. 자기네들 일본군으로. 그래서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징병에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로 가서 이제 일본군 군복을 입고 어, 그 러시아와 전투를 벌이는데 그러다가 이제 전쟁에 참패하고 그 일본군으로서 이제 붙었는데 전쟁이 지고 이제 러시아 포로가 되죠. 포로가 됐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일본군이 아니니까 거기서 이제 러시아군에서 선택을 하게 해요. 너는 어, 어떻게 우리 러시아군에 편입이 될래? 아니면은 그 일본 우리가 포로 송환을 할 때 일본군으로 돌아갈래? 당연히 그 돌아가면은 이제 차명을 당하기 때문에 러시아군으로 편입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선인이지만 일본군인 신분으로 이제 만주에 강제 징병을 당한 우리 주인공은 그렇게 이제 러시아군이 되고요. 거기서 이제 또 중앙아시아에서 또 이제 훈련하다가 또 이게 독일하고 러시아랑 한판 붙죠. 그러면서 또 이제 독일에서 이제 한판 또 붙는 거예요. 독일군하고 한판 붙는데 거기서 또 이제 또 져가지고 잡혀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이제 러시아군이냐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는 이제 조선인이라고 밝히죠. 자신은 러시아 사람이 아니다. 소비에트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또 이제 독일군 이렇게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그렇게 조선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이제 독일군이 또 이제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군으로 이제 또 있는데 독일군으로 있으면서 이제 또 미군하고 붙죠. 독일하고. 그때 우리 여러분들은 많이 아시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 아시죠? 거기에서 실제로 그 아시아 동양인으로 이제 구성된 그 부대가 있었고요. 그 중에 한국인이 있었어요. 조선인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큐멘터리로도 나왔다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중에 궁금해서 한번 찾아봐서 볼 텐데. 이제 거기에 이제 미군이 뭐야 독일하고 붙었는데 또 포로로 잡아보니까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잡아보니까 거기에 동양인이 독일 군복을 입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또 알고 보니 그 조선 사람이 일본군에 징용이 됐다가 소비에트에 징용이 됐다가 뭐 이렇게 넘어와서 독일군에 갔다가 이제 미국 포로가 된 거예요. 미국군에. 아, 그 기구한 운명이 실제로 이제 있었던 사례고요. 그러면서
항상 강대국, 소수의 강대국들이 이런 다수의 약소국들을 지배하면서 거기에서 소수 민족들은 참 많이 피해를 받고 그 피해를 보는 과정에서 참 이렇게 국적이 달리되면서 한 4번 바뀌었나요? 5번 바뀌었나요? 3, 4번. 그쵸? 바뀌면서 이런 기구한 운명을 가진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참 이게 우리 인류가 정말 자유평등 평화를 위해서 이게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각자가 이제 정치 시스템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그 말은 참 아름다운데 이게 정말 실제로 가능한 것이냐?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죠. 그리고 21세기 이거는 이제 20세기 때 지어진 작품인데 21세기 지금 2020년 어때요? 2020년이 들어섰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인종차별이 아주 그냥 뭐 어마어마하죠. 정말 뭐 폭행 뭐 선진화됐다고 하는 그런 뭐 선진국에서도 뭐 유럽, 영국, 프랑스, 호주, 미국, 캐나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코로나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고생합니다만은 동양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구타를 하죠. 욕설을 하고 내뱉고 구타를 하고.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고 정말로 더 참혹한 시대가 만약에 도래한다고 하면은 단지 욕설, 단지 그냥 묻지마 폭행으로 끝나지 않겠죠. 아직까지도 우리는 자유평등 평화를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참 그 그 망을 벗어나서 그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어,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책을 읽으면서 재밌었어요. 일단은 제가 나라가 이렇게 막 확확 바뀌면서 포로로서 이렇게 저 나라마다 이게 포로로서의 대우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지만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뭐 그중에서 이제 제가 여러 부분 체크한 게 있는데 자세한 거는 제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조금 좀 그런 거를 좀 적어놨고요. 그 중에서 하나 꼭 공유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읽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만 읽어드리고 이번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인공이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주인공이 그 소비에트 군으로 군복을 받고 그러니까 일본군에서 소비에트 군으로 이제 군복을 바뀌면서 만난 그 고려인 사람들이 있어요. 중앙아시아에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 힘든 시베리아 추위를 같이 견뎠던 그 조선족과 또 고려인들이 있었는데 그 고려인들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참 이거 참 기구한 우리나라 역사의 그 피해자분들이시죠. 참 고생 많이 하시고 그분들이 또 등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와닿았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우리 집은 3.1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일본 놈들을 피해 다른 친척들과 함께 땅이 넓다는 러시아 땅 연해주로 떠났습니다. 어른들이 뼈 휘도록 일하는 동안에 아이들은 전부 학교에 다녔습니다. 배워야 독립을 찾고 독립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누구나 믿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고려족이 많이 사는 곳에는 옛날 소련에서는 조선족이라고 하지 않고 고려족, 즉 까레이스키라고 합니다. 거기 학교들은 독립운동가들이 세웠고 선생님들도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조선말, 러시아말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일본말도 가르쳤습니다.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작년 11월에 연해주에 사는 고려족은 전부 중앙아시아로 이주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앙아시아로 이 고려 까레이스키 분들이 이제 가신 거고요. 거기서 주인공이 이게 중앙아시아로 이제 일본군에서 소비에트군으로 넘어가면서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그분들을 하고 이제 합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좀 그랬고요.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두 가지만 더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어, 독일에서 이 주인공이 독일군 포로가 됐을 때, 너, 어, 소련으로 돌아갈래? 소비에트로 돌아갈래? 아니면은, 뭐, 아니지. 독일군의 포로로 있었을 때, 음, 여기서 이제 포로로 할래? 아니면은, 포로로 뭐, 이렇게 있을래? 아니면은, 계속 포로 생활을 할래? 아니면은, 독일군으로 편입될래? 라고 할 때 설득하는 그 씬이 있는데요. 장면이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일군이, 자, 스탈린이 너희들 같은 소수민족들한테는 소수민족의 말도 쓰지 못하게 강압하고, 고유한 풍습도 지키지 못하게 억압하는 것도 알고 있는가? 너희 민족은 스탈린에게 짓밟히고 착취당하는 노예가 되어 있다. 우리 독일은 스탈린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소수 민족들을 독립시키고 구해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독일군으로서 독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가? 라고 합니다. 이 멘트는 그 소비에트 군이 그 일본군 신분이었던 주인공을 설득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군도 일본 강점을 했을 때 아마도 뭐 조선인 우리 그때 조선은 막 비난하면서 또 일본인이 왜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설득하는데 아마도 이런 비슷한 논리였던 것 같아요. 정작 그러지도 못할 사람들이 그러지도 못할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경강부회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되게 짠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여기 나온 주인공이 사실 한 명은 아니고 좀 여러 명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감시당하는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나저나 이렇게 감시당하는 우리 신세도 한심하지만 이 추위에 저 높은 곳에서 밤새도록 저 감시 짓거리를 해야 되는 군인들 신세도 한심스럽지 뭐요. 그리 보면 그렇지요. 전쟁은 왜 하는지 원. 그쵸?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뭐 군대 3년 4개월 아주 잘 군생활 몸 건강하게 군생활 하다가 전역했고요. 제가 군생활 하면서 느꼈던 거는 사격 연습을 어떤 이제 훈련을 하든지 느꼈던 거는요. 전쟁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전쟁은 제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인류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화생방 훈련이었는데요. 화생방 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그 화생방 그 방호 방독면을 하고 그 화생방 여섯 가지 단계가 있는데 가스 하면서 뭐 그 방호복을 다 입는 단계가 있는데요. 그걸 입는 것도 불편하고 입고 나서도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그 입고 난 이후에 보호 방호복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총을 메고 전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게 전투가 나면은 무조건 화학전이 벌어지거든요. 왜냐하면은 화학전이야말로 사격 포탄 이상으로 뭐 아주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살생할 수 있고 아주 사기를 확 떨어뜨릴 수 있는 굉장히 전투적으로 전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아주 나쁘지만 전쟁을 하게 되면은 뭐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화생방전이 되는 거겠죠. 화학전이 되는 겁니다. 생물학전, 화학전이 되는 거고요. 끔찍합니다. 정말 끔찍해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런 전쟁에 관련된 책이나 영화를 볼 때 정말 감정이입이 많이 돼요. 제가 실제로 그 화생방 훈련도 정말 너무나 싫어하고 그리고 사격도 하면서 야 이거를 이 실탄이 내 몸을 뚫고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끔찍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나를 비껴가더라도 내 동료가 아니면 우리 가족이 그런 화생방전에 노출이 됐다거나
그런 총탄에 실탄에 노출된다고 했을 때 정말 상상하기도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룬 지금까지 부가 또 한순간에 삽시간에 또 물거품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은 정말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또 개도국에서 이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개도국에서 그 열악한 환경으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전쟁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전쟁 영화를 보든지 뭐 이런 소설을 보든지 굉장히 감정이입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대목이 있는 거예요. 감시당하는 우리도 되게 한심하지만 저 추위 높은 곳에서 저 감시탑에서 우리를 밤새도록 감시해야 되는 저 군인들의 신세도 참 안타깝다. 전쟁을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나 공감이 되는 그 대목이었습니다. 아, 전쟁 영화를 계속 감독들이 찍는 이유는 그 전쟁의 그 실상을, 그 참담함을 기록하고 제발 이런 것을 되풀이하지 말자라고 해서 찍는 거죠. 이런 소재를 갖고 책을 쓰는 이유도, 작가님들이 하는 이유도 이런 게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마도 이런 사료를 보시면서 자료 조사를 하면서 얼마나 감정이입이 되셨겠어요. 그 정말 비참하게 정말 아프게 돌아가신 그 많은 군인들과 그런 사례를 접하면서 얼마나 침통하셨겠어요. 그런 것들이 다 글로써 또 영상으로서 이렇게 남아지는 거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마음 되게 아파하면서 읽었던 책이고요. 어쨌든 근데 이 스케일이 워낙 거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반도에서부터 미국까지 쫙 그 중앙아시아를 유라시아 대륙을 건너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아주 거대한 서사시기 때문에요. 꼭 넷플릭스에서 좋은 감독을 만나서 좋은 감독이 시나리오 작업을 잘해서 넷플릭스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큰 역사 소설이었고요. 영화화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이번에 책 소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